막순의 죽음 뒤에 숨겨진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이유. 석철과 실곤의 폭발적인 협업이 태훈에게 비참한 최후를 안기다. 드라마 착한 사나이는 이제껏 착함과 선함의 경계를 탐구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왔다. 하지만 7회와 8회의 전개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비극과 복수심으로 불타는 대립으로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간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막순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다. 그녀는 석철과 그의 아버지 실곤의 어두운 세계와는 전혀 무관했던 평범한 여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고 태훈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그 뒤에 드리워져 있었다. 막순은 석철의 삶에서 따뜻한 안식처와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석철이 죄책감과 책임감에 짓눌릴 때마다 조용히 곁을 지키며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평온한 일상은 태훈의 집착에서 비롯된 음모로 인해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미형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에 사로잡혔고 미형이 석철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손에 넣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태훈의 계획은 단순했다. 석철을 납치해 미형에게 그녀의 선택이 석철을 위험에 빠뜨릴 것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 미형이 석철을 떠나도록 겁을 주고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얄팍한 계략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닫는다. 태훈이 보낸 부하들은 석철을 덮치려 했지만 석철의 강인한 저항 앞에 무력했다. 그 순간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막순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었다. 그녀의 외침은 석철을 구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지만 이는 태훈의 부하들을 더욱 격앙시켰다. 그들은 석철을 제압할 수 없자 막순을 붙잡아 인질로 삼았다. 상황은 순식간에 통제불능으로 치달았다. 막순은 두려움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부하들 중 한 명이 순간적으로 과격한 행동을 저질렀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손짓이 막순의 생명을 앗아갔다. 석철은 이를 막으려 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다. 막순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나이든 그녀의 몸은 과다출혈을 견디지 못했다. 그녀의 마지막 숨은 석철의 손에서 끊어졌다. 막순의 죽음은 박씨 가문의 두 남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안겼다. 석철은 분노와 죄책감으로 몸서리쳤다. 그는 늘 착한 사람으로 살아오려 했지만 그 착함이 사랑하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그를 짓눌렀다. 한편 실곤은 오랜 세월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으려 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다시금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실곤은 한때 도시를 쥐락펴락했던 전설적인 조직의 수장이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거리에서 두려움과 존경을 불러일으켰다. 막순의 죽음은 그를 잠들어 있던 사자처럼 깨웠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은퇴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는 전사의 눈빛이었다. 석철과 실곤, 두 부자는 처음으로 한 목표 아래 뭉쳤다. 그들의 대립은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태훈은 단순한 집착을 넘어 박씨 가문의 삶을 파괴한 장본인으로서 그들의 분노의 표적이 되었다. 석철은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더 이상 참고 양보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우려 했던 과거의 신념을 잠시 내려놓고 태훈을 직접 마주하려 했다. 실곤은 아들의 분노를 이해하면서도 그를 어둠의 세계로 완전히 끌어들이지 않으려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막순의 죽음은 그로 하여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게 했다. 그는 옛 부하들을 소집했고 거리의 정보원들은 다시금 그의 이름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태훈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깨닫지 못했다. 그는 미형을 손에 넣으려는 집착에 눈이 멀어 막순의 죽음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부하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고 태훈은 점점 고립되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박씨 부자의 추적은 그를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였다. 석철은 태훈의 숨겨진 아지트를 찾아냈고 그곳에서 미형의 어린 시절 사진과 태훈의 과거가 얽힌 단서를 발견했다. 두 사람이 보육원에서 잠시 함께했던 기억은 태훈의 집착을 단순한 사랑이 아닌 왜곡된 소유욕으로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석철의 분노를 식히기는커녕 태훈에 대한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다. 드라마는 점점 더 긴장감 넘치는 대립으로 치닫는다. 석철과 실곤의 연합은 태훈에게 있어 압도적인 위협이었다. 태훈은 뛰어난 조종자였지만 이번에는 그의 계략이 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며 미형에게 마지막으로 접근하려 했지만 미형은 더 이상 그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석철과 함께 태훈에 맞서기로 결심했고 이는 그녀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장면은 태훈의 몰락으로 마무리된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존경도 두려움도 얻지 못한 채 자신이 만든 어둠 속에서 고립된다. 석철과 실곤은 그를 법의 심판대 위로 끌어냈고 막순의 죽음은 그들의 손으로 정의가 구현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 승리는 결코 달콤하지 않았다. 석철은 막순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착함이 때로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실곤은 아들을 안으며 자신의 과거가 아들의 미래를 더럽히지 않기를 조용히 기도했다. 드라마는 이 비극적인 대립의 끝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착한 사람은 과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그들은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며 다음 회차를 기대하게 만든다. 태훈의 몰락은 착한 사나이의 세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한때 도시의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쥐락펴락했던 그는 이제 누구의 존경도 두려움도 얻지 못한 채 폐허가 된 자신의 제국 한가운데 서 있었다. 석철과 실곤의 손에 의해 법의 심판대에 끌려간 태훈은 더 이상 그를 지지하는 부하나 동맹이 없었다. 막순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그의 모든 계략과 집착이 무너지는 결정적 계기였다. 그러나 이 승리는 석철과 실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다. 막순의 빈자리는 그들의 가슴에 깊은 상흔을 남겼고 정의가 구현되었다 해도 그 상실감은 채워질 수 없었다. 석철은 막순이 마지막으로 미소 짓던 순간을 떠올리며 착함이 때로는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실곤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자신의 과거가 석철의 미래를 더 이상 어둡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이 비극의 끝은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이었다. 태훈의 심판이 끝난 후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석철은 막순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착함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분노와 결단이 뒤섞여 있었다. 미형과의 관계도 이 비극을 계기로 더욱 깊어졌다. 미형은 태훈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떠나려 했던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석철과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나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의 꿈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전투에 뛰어든 여전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결속은 또 다른 위협을 불러왔다. 태훈의 몰락은 그의 뒤에 숨어있던 더 큰 그림자를 드러냈다. 태훈은 단순한 개인의 집착에 휘둘린 악당이 아니었다. 그는 실곤의 옛 조직과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원이었고 그의 패배는 그 네트워크의 심기를 건드렸다. 도시의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인물이 떠올랐다. 현우라는 이름의 남자는 태훈의 빈자리를 메우며 조직의 새로운 수괴로 등장했다. 그는 태훈과 달리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혹한 전략가였다. 현우는 실곤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고 석철이 그의 아들임을 알자 그를 약점으로 삼아 복수를 계획했다. 현우의 첫 번째 타격은 미묘했지만 치명적이었다. 미형의 데뷔를 앞두고 있던 음반사에 갑작스러운 자금 문제가 발생했고 그녀의 공연은 연기되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현우는 미형을 통해 석철의 심장을 겨누고 석철을 통해 실곤을 무너뜨리려 했다. 이 과정에서 미형은 자신이 또다시 석철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움직였다. 미형은 현우의 의도를 눈치채고 석철에게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이 새로운 적과 맞서기로 결심했다. 한편
석희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기용과의 이별 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주지수라는 새로운 인물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다. 주지수는 단순히 석희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녀가 다시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천천히 다가갔다. 석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며 누군가를 다시 신뢰할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 미묘한 관계의 변화는 드라마에 새로운 감정의 물결을 더하며 시청자들에게 희망의 여지를 남겼다. 석경과 병수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병수는 석경의 삶에 깊이 들어가 그녀의 아들 현근과도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쌓았다. 석경은 병수의 진심에 점점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평온함도 오래가지 않았다. 현우의 조직은 석경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를 타깃으로 삼아 그녀의 일상에 위협을 가했다. 이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석철과 실곤을 끌어내려는 계략이었다. 석경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석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 현우의 부하들과 맞서려 했다. 이 장면은 석경이 더 이상 무력한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드라마는 점점 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치닫는다. 현우는 실곤의 옛 동료들까지 끌어들여 도시 전체를 전장으로 만들었다. 실곤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은퇴한 노인이 아니라 아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칼을 들어야 하는 전사였다. 석철은 아버지의 어두운 세계로 완전히 발을 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현우의 위협은 그를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석철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착함을 지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아니면 사랑과 정의를 위해 때로는 손을 더럽혀야 하는가? 이 질문은 그의 내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미형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이 싸움에 동참했다. 그녀는 현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올라 자신의 노래로 도시의 어둠을 뚫으려 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석철과 함께 싸우겠다는 선언이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의 심장을 뛰게 하며 그녀가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현우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막순의 죽음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며 석철과 실곤의 연합을 흔들려 했다. 막순의 죽음이 태훈의 부하들뿐 아니라 현우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폭로는 석철과 실곤의 신뢰를 시험했고 두 부자는 서로를 의심하며 갈등의 문턱에 섰다. 드라마는 이 갈등의 절정에서 또 한 번의 질문을 던진다. 진실은 과연 사람들을 구원하는가? 아니면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가? 석철은 아버지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보였다. 하지만 미형의 손길과 석경의 단호한 결심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야기는 마지막 순간 석철이 현우와의 최후의 대면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숨을 고른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착한 사나이로서가 아니라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현우 앞에 섰다. 이 대립의 결과는 시청자들을 충격과 기대 속에 빠뜨리며 다음 회차로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다.